사태가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9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한 말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소비하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던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인데 당장의 상황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주시하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최고의 투자 디커플링을 지은 탈레스 테이세이라 전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기업에게 이 사태 이후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다고 했고, 반대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계 시장을 점령했지만 앞으로 안전과 투명성이 중요해지면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신속한 대처와 방역,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제사회 방역 모범국이 되면서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라면,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미래 경제 전망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지금 일본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이 넘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사태로 인해 지난 석 달간 51개 기업이 도산했다고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소코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도산한 기업들은 일본 중부 아이치현에 있는 온천 운영업체를 비롯한 호텔과 요식업계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타격을 입은 곳인데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여파가 계속될 경우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규모 기업들까지 도산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2분기 일본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25%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태 초기 한국의 방역이 틀렸다고 비판하며 자국의 상황을 방치했던 일본은 지금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응 과정에서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던 베트남도 이 사태가 6개월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 절반이 파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전 지역의 관광지를 폐쇄하고 모든 항공기의 베트남 진입을 봉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32조 원의 관광 수입이 끊길 위기와 해외 투자금이 급감하고 글로벌 불황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불황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놀라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GDP 기준 세계 경제 11위 대국인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과정도 보고서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방역 대책을 배운 에스토니아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개하는 과정도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3대 일간지 엘문도는 지난 7일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 90%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대응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대부분 국가가 봉쇄령을 발령했으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한국의 방역 성공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한 문화 강국 한국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엘파이스에서 발간한 월간지 아이콘 4월호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제목의 한국 문화 특집 기사를 4개면에 게재했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스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활력과 매력, 다양성으로 점철된 문화산업을 수출한다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소프트 파워라 불리는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심지어 자유주의의 엘리트로 여겨지는 할리우드도 항복했다고 썼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 K-팝, 소설, 손흥민, 비디오 게임, 김치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소프트 파워의 파노라마를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가고 있고, 올라간 이미지로 인해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일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0명이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52일 만이었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50일 만에 다시 하루 2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과거의 수차례 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처를 경고했던 빌 게이츠는 앞으로 20년에 한 번씩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국제사회가 이번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까닭에 수조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면서 이제 시민들은 정부가 전염병 대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잘 관리해서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며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을 찾아봤다며 앞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은 지금 교과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쓰고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자택격리에 들어가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유가는 계속 폭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협상에 실패하면서 소비는 줄고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의 반등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3월 30일에는 국제유가가 20.09달러를 찍고 장중 한때 19.27달러까지 내려가면서 200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트위터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내 친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방금 얘기했다. 나는 그들이 약 10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희망한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원유 및 가스 업계에 좋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곧이어 올린 트윗에서는 1500만 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 모두를 위해 좋은 뉴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국제유가는 20% 이상 폭등했는데요. 이번 유가 폭락의 원인은 수요 감소와 더불어 사우디의 공격적인 증산에 있습니다. 사우디는 4월부터 전체 산유량을 약 123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인데요. 이는 2월보다 무려 27%나 많은 양입니다. 이에 더해 5월부터는 원유 수출을 1060만 배럴로 늘린다는데요. 사우디 에너지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원유 소비량과 발전용 연료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량을 상향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냥 명분일 뿐 사실상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는 미국 셰일 업계에 치명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산유량을 자랑했던 미국의 위치도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그간 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도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의 자리에 오르면서 국제유가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데요.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는 데다 비축유까지 풀어버리는 초강수를 두며 2014년 이후로 최대의 원유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유 회사가 석유를 판매하려면 고객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유사의 재고 비용이 늘자 벌어진 어이없는 기현상인데요. 블룸버그는 3월 28일 미국 와이오밍산 원유가 배럴당 마이너스 19센트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확산으로 원유가 팔리지 않고 저장고에 쌓이는 비용이 늘자 돈을 주고서라도 원유를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 상황에서 자국 셰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유를 대량 사들여 텍사스, 루이지애나주의 전략 비축고에 쌓아두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셰일 업계는 산유량을 줄이지 않고 있어 미국의 원유 생산은 하루 평균 1300만 배럴로 역대 최대 생산량에 근접하는 규모입니다. 비축고도 조만간 거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겠죠. 제가 전의 영상에서도 이번 유가 전쟁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생산 단가가 10달러대인 사우디가 왜 불리할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의 산업 구조부터 보자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가진 데다 글로벌 IT 기업의 성지와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군산복합체, 바이오, 월스트리트를 기반한 최강의 금융산업 등 많은 산업이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죠. 그에 반해 사우디의 유일한 수입은 원유입니다. 물론 관광산업도 좀 커지긴 했지만 원유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입이겠죠. 러시아는 또 어떨까요? 러시아도 군수산업이 발달하고 각종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한 노드스트림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있죠.
사우디보다 나은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 생산 원가를 살펴볼까요? 사우디의 원유 생산 원가는 10달러 정도 되는데요. 러시아는 15에서 17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 원가에서는 사우디보다 뒤지지만 러시아는 유럽과 같은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기에 사우디보다 오히려 좋은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 미국의 쉐일 석유 생산 원가는 무려 40달러 선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에 비하면 상당히 비싸죠. 단순하게 보자면 미국이 제일 불리한 조건입니다만 유가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금융부터 군사력까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원유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정통적으로 사우디는 중동의 맹주로서 과거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무엇보다 달러의 확장을 위한 페트로달러 체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달러는 국제적인 화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증으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미군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는 니들 안전은 니들이 책임져야지 하면서 무기 세일지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그 덕에 미국산 무기 수입 1위 국가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이런 밀월 관계가 점점 끝나가는 마당에 사우디에서 에라 모르겠다 원유 전쟁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지만 산업적인 측면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국가 재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국가 재정이 원유에 묶여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원유에 의존적인 사우디와 러시아는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원유 수출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재정을 바치기 위한 유가는 80달러대가 넘습니다. 또한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퍼주는 수준의 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걸프 지역 맹주 노릇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 원유 전쟁에서의 교훈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재정 균형 유가를 40달러대까지 낮춰놓았습니다. 거기에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 3월 9일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러시아 재무부는 연방 예산 보전을 위한 외환 판매를 시작해 유가 하락과 루블화 가치 절하로 인한 손실을 메울 것이며 외환 보유액을 줄임으로써 향후 6에서 10년간 25에서 30달러 유가 수준을 커버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율입니다. 저번 유가전쟁에서도 루블화 폭락으로 인해 한참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보자면 이번에도 환율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러시아의 고민일 겁니다. 재정균형 유가 이야기는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이야기니 자세한 내용은 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에너지 의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쉐일 업계 몇 개 망해 나가도 달러를 풀어서 살리면 그만인 거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바로 항공업과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2014년에는 쉐일 석유의 생산 원가가 지금보다 더 높은 시절이었지만 국제유가 20달러대에서도 쉐일 산업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신기술 개발 등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본다면 지금 가장 쫄리는 게 바로 사우디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유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감산에 합의하게 된다면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산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이번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손해를 달러로 막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사우디와 러시아는 오로지 자신들의 원유를 판매해야 하지만 재정 적자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패자는 사우디의 아람코 상장으로 인한 총알이 더 우세하냐 아니면 러시아가 준비해놓은 재정이 더 튼튼하냐가 우열을 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유가 전쟁에서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파는 정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한국의 수출에서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정유화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20달러대까지 밀린 국제유가로 인해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3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마이너스 1.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주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정유사들의 대표 수익 지표인 정제 마진은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구매 비용과 수송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3월 둘째 주 3.7달러 수준에 달했던 정제 마진이 이번 사태의 글로벌 확산으로 3월 셋째 주에는 마이너스 1.9달러로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보통 배럴당 4달러가 손익분기점으로 현재로선 팔수록 적자만 커지는 상황인 거죠. 유가가 폭락하면 가격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수요 급감 현상이 벌어져 정유사들로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정유업계에 있으면서 글로벌 석유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을 처음 경험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더해 작년 초 배럴당 2달러에 못 미치던 중동에서 한국 원유 운송료는 현재 2배 이상인 배럴당 4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정제 마진도 마이너스에 운송비는 2배 올라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유업계에서도 국가에서 비축유를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생각한 방법이지만 그 한계는 금방이기 때문에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한 거죠. 국제유가의 급락이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게 좋은 것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정제 마진이 보존되기 때문에 유가가 싸질수록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유지해주는 게 좋은 거지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것이 경제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점점 달러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원유 수입에서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유가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달러대에서 국제 유가가 오래 머물수록 국내 정유화학 업체들의 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니 유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야 하는 입장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유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과거 미국의 셰일 산업을 죽이기 위한 유가 치킨 게임에서도 결국 사우디가 꼬리를 내리고 미국이 이기면서 미국의 셰일 업계는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 유가 전쟁의 승리자를 미국으로 보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석유 뽑아내는 놈이 달러 찍어내는 놈 못 이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3일 석유업계 대표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엑선모빌 데런 우주, 쉐브론 마이크 워스, 옥시덴탈 바키올럽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곧 셰일 업계의 구조조정과 지원의 협상이 오고 갈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셰일 업계의 부실을 정리하고 에너지 업계에 달러를 공급해 줄 텐데요. 부실하면 망해야 하는데 달러 꽂아주면서 판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스타로 치면 쇼미더머니처럼 치트키를 쓰는 거죠. 미국 셰일 업계가 생산 단가가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끝나면 적당한 선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협상에 들어가도록 트럼프 형님이 손을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트위터로 바로 감산썰 푸시네요. 결국 유가 전쟁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그들만의 짜여진 각본입니다.